시작하겠습니다. 방위사업청장 초청 방산 간담회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에어로바이러먼트의 한국사업 대표를 맡고 있는 홍요섭이라고 합니다. 지금부터 방위사업청장 초청 방산 간담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시작에 앞서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태극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해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최우석 한국방위사업학회 회장님의 환영사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한국방위산업학회 회장 최우석입니다. 오늘 저희 한국방위산업학회하고 한국국방안보포럼 코데포하고 공동으로 이런 간담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 학회가 하는 주요 활동 중에 하나가 원래는 이제 조찬 정책 포럼인데 지금은 이제 코로나 사태 때문에 조찬은 생략을 하고 지금 이런 방식으로 간담회를 한번 하는데 참가 인원의 제한이 있기 때문에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병행해서 지금 유튜브 생방송도 지금 하고 있는데 병행하기로 했습니다. 참가해 주신 모든 분들 그리고 지금 방송을 시청하고 계시는 모든 시청자 여러분들 환영을 하면서 감사드립니다. 이런 그 행사를 하는 주 목적은 정부의 주요 인사들을 초청을 해서 정부 정책에 대한 소개를 듣고 소통을 하는 그런 자리를 갖는 게 이제 주 목적인데 저희 학회가 이제 금년이면 30년째 접어들었습니다. 이런 그 행사를 하는 주 목적은 오늘 우리 정부의 주요 인사들을 초청을 해서 인사가 되게 정책에 대한 아침 보게 새로 부임하신 우리 소통을 하는 그런 자리를 했을 때 그런 게 이제 주 목적인데 하고 특히 금년이면 30년과 다른 일방적인 강연도 하고 이런 그 행사를 하는 주 목적은 우리 정부의 주요 인사들을 하고 소통을 하는 그런 결단을 내리셨는데 시작하기에 앞서서 우리 강 청장님께 큰 박수. 지금부터 귀빈들 몇 분만 소개를 하겠습니다. 다 소개하려면 시간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코데프하고 공동으로 오늘 이 간담회를 개최를 하는데 코데프의 대표이신 전 통일부 장관 현인택 대표님 오셨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잠시 후에 좋은 말씀 해주실 걸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이번에 새로 부임하신 한국방위산업진흥위의 김유진 현재 휴니 테크놀로지스의 회장님이신데 오셨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아울러서 방진에서 우리 나상홍 상금 부회장님도 오셨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전에 장군 부회장 하시고 지금 학회 고문단장으로 큰 역할을 하고 계시는 우리 김영호 장군도 오셨습니다. 이런 식으로 소개하다 보면 시간 다 갈 것 같아서 좀 줄이려고 하는데 그래도 또 소개를 해야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누구냐? 4년 전부터 우리 학회가 한국 생산성 공부하고 공동으로 방위산업 최고의 과정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작년까지 해서 4기까지 수료를 했고 금년 5월에 다시 5기를 또 할 겁니다. 뭐 중간에 2기가 좀 빗나갔는데 5기에 많이들 지원하시고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플로어에 계신 분들도 많이 수리하신 분들도 있는데 어쨌든 1기의 원로회장을 신현우 대표가 맡고 있는데 아마 오늘 바꿔도 못 오신 것 같고 2기의 원로회장을 맡고 있는 전 국방부 자원관리실장을 역임한 강병주 장군 오셨습니다. 3기의 대표를 하신 풍산의 곽우동 대표님도 오셨습니다. 4기 원로회장을 하시는 LIG 넥스원의 김지천 대표님도 오셨습니다. 이런 식으로 소개하다 보니까 대부분 다 소개를 드린 것 같은데 그리고 또 오늘 패널로 참여하시는 분들 오병우 창원기술전공 대표만 창원에 있어서 못했지 나머지 세 분은 다 우리 최고의 과정을 수료하신 최고의 전문가들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이 방산 관련한 주요 직책에 계신 분들 그리고 최고의 전문가들이 한 자리에 모이는 야말로 코로나 사태 때문에 이런 모임도 거의 못했는데 오늘 총 출동이 된 것 같아서 다행이고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방산이 현재 처해 있는 현 실태를 한번 진단도 하고 문제가 뭔가 뭐 이미 알고 있는 거겠지만 다시 한번 짚어보고 거기에 대한 대책도 마련을 해서 그야말로 실천을 하면서 해결을 하는 그런 결정적인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실 돌이켜보면 정권 교체할 때마다 정치권이라든지 검찰, 감사원, 언론 할 거 없이 저는 그래서 이 사람들을 방위산업이라는 차원에서 포식자들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포식자들의 난도질에 의해서 이게 방산이 그야말로 비산업으로 인식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매출도 축소 내지는 정체되고 또 잘 나가는 수출까지도 막 감소되고 뭐 이런 현상을 초래를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국가가 생존을 하려면 이런 황폐화된 방위산업을 다시 한번 육성을 하는 것이 필수적이고 또 그렇게 해야지만 우리가 자유민주주의와 독립성을 지킬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국방력 강화가 필요한데 그 핵심이 바로 이 방위산업이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이 간담회를 하면서 저는 지금 중병을 앓고 있는 신음하고 있는 방위산업을 다시 한번 살려보자 이런 캐치프레이즈를 가지고 우리 청장님 간담회를 계획을 했습니다. 그동안 우리 청장님 부임하셔가지고 이런 실정을 다 이미 알고 계시는 전문가이기 때문에 많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오늘 이 자리를 계기로 해서 중간 점검도 한번 하고 진짜 진지하게 한번 소통도 하고 하는 기회를 갖는다면 상당히 시적절하고 성과가 기대되는 그런 토론회가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이 행사는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병행해서 유튜브에도 지금 생방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생방송을 시청하는 우리 방산 매니아 또는 국방 매니아 여러분들께서도 댓글이나 이런 좋은 대안을 제시를 해주면 이런 부분들 나중에 다시 복귀를 해서 우리 정책에도 반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좋은 자리를 마련한다고 또 소문이 나니까 여러분들이 또 이렇게 도와주겠다고 해가지고 지금 이 공간 물론 이제 일본에 관해서 알아서 다 방역 조치는 했지만 특별히 추가해서 이제 일단 이제 사전에도 했지만은 휴식 시간에 한 번 더
연무기로 해서 이제 살포를 하겠습니다. 살균기, 인체에 무해한 살균기도 가져와서 이렇게 하는 거니까 안전하게 진행을 할 수 있고, 또그 보따리에 보면은 변통 항균 코팅제라고 해서 상당히 친화적인, 환경 친화적인 그런 제품들도 있는데, 우리 방위산업을 담당하는 분들이 건강해야 된다라고 해서 기증을 해주셨습니다. 감사드리고, 또 마스크를 기증해 주신 우리 오글 코리아의 김용 회장 박수 한번 쳐야 되는데 너무 한참 박수합니다. 또 이제 같이 식사들을 못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 소식을 알고 또 양선식품을 운영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건강 식품을 만드시는 우리 이양선 회장님이 계시는데, 점심은 못하지만 가시는 길에 간식으로 드시라고 떡을 한 박스 씻고 식품백에 들어있으니까 이따 가시면서 맛보시고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양선식품 이양선 회장이 한번 일어나세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까 그 연무기는 우리 바이룸 회사의 이성일 대표님이 직접 오셔서 다 뿌려주고 했는데 한번 일어나세요. 감사합니다. 이 얘기하다 보니까 무슨 선전하는 것처럼 되어버렸는데, 취지는 그게 아니고 우리 방산이 건강하려면 우리 방산을 담당하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건강해야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협조를 받기로 이렇게 한 거니까 양해를 좀 해주시고, 어찌됐든 오늘 이 간담회를 통해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기를 바라면서 참여해주신 모든 분, 그리고 시청해주시는 모든 시청자분들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인사말로 발언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현인택 한국국방안보포럼 대표님의 격려사가 있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강호 총장님 초청 간담회에 자리를 함께 해주신 여러 방위산업 협회 회원 대표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강호 총장님 오늘 초청 간담회이기 때문에 제가 덕담을 한마디 말씀을 좀 올리면, 저는 아마 강 총장님은 잘 아실지 모르시겠습니다만 오랫동안 우리 강 총장님의 조용한 그러나 아주 열렬한 팬입니다. 그래서 멀리서나마 오랫동안 우리 강 총장님이 한국 방위사업청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그 모습을 보고 총장님 본인께는 제가 뭐 드린 말씀이 없지만은 열렬한 격려를 기간에 보내왔다는 그런 제 소회를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자리니까 제가 좀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야말로 훌륭한 분이 우리 방위산업청을 맡게 됐다. 그런 의미에서 큰 기대를 가지고 또 여러분과 함께 박수 보면서 또 보면서 우리 한국 방위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많은 그야말로 기여를 하실 것으로 저는 기대를 합니다. 또 참 훌륭한 역할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까 우리 최우석 회장님께서 방위산업학교가 30년 되었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저도 돌이켜보니까 30년 전에 한국 방위산업학회를 이끌어 오시던 분도 오늘 쭉 머리에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도 한 30년 정도는 제가 지켜보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생각들이 아까 말씀 중에 들었습니다. 그 30년 동안 지금 우리 방위산업학회도 많은 발전을 했고 우리 방위산업도 상당한
발전을 좀 나름대로 해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30년 전에 한국의 방위비라는 책을 제가 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잘 모르실 것 같습니다만, 제가 정부에서 통일부 장관을 했기 때문에 북한 문제를 주로 다루는 대사람으로 알려져 있지요. 그렇지만 원래 처음 공부를 한 게 우리 국방비, 한국의 방위비에 관련된 연구였습니다. 그 저작을 제가 꼭 30년이 됩니다. 냈습니다. 저는 그간에 한국의 우리 국방비는 최근에도 늘 그런 얘기를 합니다만 최소한 GDP의 3%는 돼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해왔습니다. 지금 우리 방위 국방비의 퍼센티지가 아마 2.4%, 2.5%에서 왔다 갔다 할 겁니다. 한국의 우리 대한민국의 어떤 이 현실, 북한과 마주하고 또 앞으로 그것을 이겨내야 하는 이런 현실, 한국과 같은 지정학적인 동북아의 지정학적인 현실에 있는 나라가 그야말로 우리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서 방위비를 적정 수준에서 분담해야 된다는 것은 마땅하라. 그럼 그 퍼센티지가 얼마나 돼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제 스스로 제가 그 분야의 전문가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부끄럽습니다만, 그래도 한국의 학계에서 제가 어떤 의미에서는 가장 세계적인 연구를 처음으로 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걸 빙자해서 말씀을 드립니다만, 적어도 방위 3%는 써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국방은 아직도 미국에게 일정 부분 의존하고 있고, 이런 현실에서 그런 국가들이 이미 그 이상의 방위비를 쓰고 있는 그런 형국인데 우리가 그런 정도로 쓰지 않으면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를 갖느냐 하면은 지금 그 부족분, 예를 들어서 2.4%, 0.5%, 나머지 0.몇% 금액은 굉장히 큰 금액입니다만, 이런 것들이 우리 실질적인 방위력 증강에 들어가야 되고, 그 방위력 증강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크게 두 가지죠. 하나는 R&D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되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 국방력의 실질적인 강화를 위해서 써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이 저는 우리 방위산업에도 직접적인 저는 연관관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야 우리가 좀 더 우리 국내에 이렇게 애쓰시는 우리 방위산업체들에게 좀 더 많은 그야말로 여력이 생길 수 있고, 그런 것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 방위산업이 세계로 나갈 수 있는 방위산업을 키울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우리 자체 내에서 우리가 만들어야지 저는 되는 거라고 오랫동안 생각을 해왔습니다. 우리가 지난 12년 동안 국방개혁에 대해서 얘기를 해왔습니다만, 그걸 국방개혁 2.5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것은 군부조 개편이라든가 이런 것에만 머무르지 않고, 지금 최근에 전문가들 사이에 국방개혁 3.0 시대를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좀 더 앞으로의 전장, 그리고 앞으로의 국제 상황은 지금보다는 더 치열해지는 상황을 갖겠습니다. 국방개혁 3.0 시대를 맞이하려면 우리가 그래도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국방력을 위해서, 우리의 자주국방을 위해서 좀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되고,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저는 우리 방위산업을 어떻게 하면 좀 더 진흥시킬 것인가 하는 그런 점에 초점이 맞춰져야 된다. 그렇게 했을 때 두 가지 효과가 저는 동시에 일어난다고 봅니다. 하나는 당연히 우리 국방력이 강화되고,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 경제가 그야말로 더 좋아진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관점에서 앞으로 이 모든 문제에 대해서는 여기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과 또 우리 정부, 좀 국민, 전문가들이 다 함께 논의를 하면서 우리가 정말로
북한의 저런 위협에 직면해서 우리 나라를 지키고 또 우리 경제를 발전시켜야 되는 그런 중체대한 그런 순간에서 함께 노력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지금 핵심에 우리 방위산업청이 있고 그 방위산업청에 우리 강원호 청장님 같은 훌륭한 분을 이제 우리가 모셨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좀 안도를 하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전도가 물론 아주 창창하시고 그러나 특별한 책임감과 의무감을 가지고 아마 일을 해주실 거라고 저는 굳게 믿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열렬히 소원을 보내드리면서 오늘 이 좋은 자리가 또 그런 뜻깊은 미래를 위해서 출발하는 그런 첫 자리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오늘 초청된 한 사람으로서 대단히 감사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이어서 강은호 방위사업총장님의 기조 발제가 있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방위사업총장 강원호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저를 초대해 주신 최우석 한국방위산업학회副회장님 그리고 사인체 한국국방안보포럼 대표님을 비롯해서 바쁘신 가운데 참석해주신 여러 방위산업 관계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기 자리가 시나리오 써있는 대로고요. 제가 공장 때나 시장 때나 이런 생각하면 대선 직원들이 참 많이 부탁하는데 제가 딴 데로 말고 시나리오대로 우리가 제가 난독증이 있어서 시나리오를 잘 못 읽습니다. 원하는 데는 안 읽습니다. 오늘 그 행사를 앞두고 어제 저녁에 사실은 잠이 잘 안 오더라고요. 최초 방사업 전체 현장을 책임져 주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 청해 업무 정책방향을 설명드리는 자리 있습니다. 사실 말 한마디 잘못하면 엄청나게 많은 기사거리도 나올 수 있고 또 해야 할 말을 안 하고 가면 뭐가 맞냐고 우리도 그럴 것 같고 근데 그나마 제가 내린 기록은 제가 저희 청직원들한테 내내 하는 얘기가 어제도 공유했고 오늘도 공유했고 내일도 공유했고 공유라는 사실이 일어날 것이고 공유로 끝할 역할을 다 하겠고 공유로 스크린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존경하는 최우석 회장님 그리고 존경하는 우리 한인택 전 장관님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박민 회장님과 여러 많은 상태에 계시는 대통령들 아마 많은 분들이 제가 사무관 시절부터 저를 보고 많이 계시고 함께 근무했던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최고의 방법은 있는 그대로 진정한 마음으로 제 생각을 솔직하게 말씀드리겠다. 이 자세로 같습니다. 혹시 말씀드린 과정에서 단어나 어구 선택에서 실수가 있다면 궁금하시면 다시 한번 물어봐 주시고 진의를 말씀드릴게요. 다시 한번 먼저 올해 저희 청해 업무 방향을 설명드릴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신 우리 방위산업학회와 한국국방안보포럼에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립니다. 업무 설명은 스라이드이기 때문에 시나리오로 먼저 다양하게 설명을 드리고 제 생각을 좀 간단히 설명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대내 여건 청소하고요. 대내 여건은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올해 저희 청의 업무 추진 방향입니다.
크게 5가지 중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첫 번째, 차질 없는 방위사업 추진입니다. 방위사업청의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임무인 첨단 무기를 성공적으로 확보하는 것과 더불어 특히 올해는 각 군이 운영 중인 무기체의 성능과 운용성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장병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장비를 운영할 수 있도록 성능 개선 사항을 적극 발굴해 나갈 예정입니다. 또한 코로나 장기화에 따른 대응 체제를 유지하고 납기 조정 등 선제적 조치를 통해 안정적으로 방위사업을 추진하고 방산업계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있습니다. 군이 소요를 제기하고 결정하는데 최근은 빠른 기술 발전 추세를 고려하여 기술과 비용의 변화를 심도 있게 감수하고 협의하는 과정을 제도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신속 획득 체계로 전환입니다. 작년부터 민간이 주도하고 있는 기술 분야는 민간 기업이 만들어 놓은 제품을 우리 군에 맞게 일부 개조한 제품을 구매해서 군에서 시범적으로 사용해보고 실전 배치하는 신속 시범 획득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필요할 때마다 처음부터 개발하는 기존의 방식과 달리 이미 있는 제품을 무기로 활용하는 새로운 방식인 것입니다. 실제 민간 기술로 수준이 높은 드론이나 스마트폰을 활용한 제품들을 선정해서 실제 군에서 시범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이러한 신속 시범 획득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사업의 범위를 연구개발까지 확대한 신속 연구개발 사업을 시범 추진하여 신속 획득 제도를 성공적으로 정착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기존의 무기체계의 획득 자체를 효율화하고자 합니다. 사업 착수처럼 추진되는 선행 연구와 소요 검증에 대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시험평가 수행 방안과 양산 진입 절차 개선을 통해 무기체계를 개발하는 행위에 집중함으로써 높은 품질의 무기를 신속하게 획득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 혁신적 국방 R&D 체계의 확립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민간의 반도체, 배터리, 5G 등의 기술이 세계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방산 분야 역시 기술의 우위가 미래 전장 승패를 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혁신적 국방 R&D 체계를 구축해 나가야 합니다. 올해 4월에 시행될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을 통해 무기체계 연구발 사업의 협약 방식과 성실 수행 인정 제도를 도입하고 정부와 업체가 지식재산권을 공동 소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일반 무기체계 연구개발은 업체 주관을 원칙으로 하고 업체의 부족한 기술과 시설에 대해서 적극 지원할 것이며 업체 개발 기술에 대한 투자비 보상도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국방 R&D에 대한 개방을 통해 국방 분야와 민간 분야 간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갈 것입니다. 이를 위해 국방 분야 필기술을 민간 신기술에서 사용하는 신기술 공모 제도를 확대 시행하고 국방기술의 민간 이전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본격 추진할 것입니다. 특히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 확보를 위해 차세대 추진, 양자, AI 등 미래 도전 국방기술 철제 분야에 집중 투자하고 국방과학연구소와 국방기술 품질원의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조직 혁신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네 번째, 포스트 코로나 대비 방산 운영 상황이 수출 산업화입니다. 국내 개발 활성화를 위해 국산 무기 우선 제도를 도입하고 고난이도의 기술 개발이나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연구개발 사업을 방위산업 국가 정책 사업의 운영과 국산 부품에 대한 의무 사용을 제도화하겠습니다. 또한 국방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지원을 더욱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부품 국산화 사업, 중소벤처 지원 사업 및 방산 혁신 클러스터 사업 등에 대한 투자비만 해도 금년에는 한 1,800억 원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작년 938억 원 대비 거의 2배에 해당하는 예산이 확대된 만큼 우리 방산기업 육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업체의 자율적 혁신을 유도하기 위해 신방산업과 제도 시행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품질 보증 제도를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상반기에 방산업 공제조합이 출범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유공예 시 국유업체와 국내업체 간 컨소시엄 구성을 통해서 국내 부품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제도화하는 등 바잉 파워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출용 무기체계 군 시범 운영 등 수출업체에 대한 다양한 지원 방안도 모색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방위사업 전문성의 투명성 강화입니다. 특히 금년에는 기술 유출 예방을 위한 보호 체계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연구개발 단계부터 보호 대상을 지정하고 관리하여 기술 유출에 대한 처벌을 더욱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1월 출범한 방위사업교육원을 통해 사회 중심의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고 방위사업의 전문성을 제고하여 방위사업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방위사업 개선 추진과 정보 공개 확대, 인간 협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방위사업청이 방위사업을 이끌어나갈 정책을 설계하고 방향을 제시한다면 실제 현장에서 방위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중추진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일선에서 고분하고 계시는 방산업계 분들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방위사업청은 우리 방위산업이 기술 경쟁력과 가격 경쟁력을 가지고 세계 시장에 자상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시나리오고요. 업무 소개도 대부분 말씀은 다 드렸습니다. 드렸는데 올해로 보니까 제가 절충강 업무를 시작한 것이 99년도 같으니까 23년 됐고 국방원한테 일하기 시작한 거는 그래도 32년인데요. 아까 우리 최우수 기사님 절충강 우리 생명책 전장관을 말씀드리니까 제가 생각했던 걸 어깨가 훨씬 더 무거워지는데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이 청장이 됐을 때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장점이라고 한다면 현장의 세분형을 알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현실에 맞는 정책을 시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을 수 있고, 단점이라고 한다면 방위사업청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 우리 직원이 다치는 순간에 들 것 같으면 저는 무조건 우리 청 직원 편했습니다.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뭘까? 그것 없이 방산업에 계신 분들이 요청이 많이 오시는 완전히 기방하고 있습니다. 다파고라는 제도를 2년 전부터 운영해 왔습니다. 횟수는 만 2년 이상이라고 했는데요. 저희 전에 청장님께서 현장을 찾아가서 협력업체 사정을 들어보고 그 자리에서 필요하면 해결해주는 방식으로 했는데, 그렇게 했을 때 장점도 있고 최고 기관의 책임자가 현장을 직접 본다고 하는 것, 무지하게 큰 장점이 있을 수 있지요. 근데 그때는 같이 갈 수 있는 사람이 청장님하고 청장하고 독자 한 명 정도. 그 자리에서 청장선에서 답변할 수 있는 의뢰는 끝나고 가지고 와서 다시 대화의 깊이 뎁스에서 보면 일정 부분에 제한적일 수 있어서 다파 활동 계속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더 확대하고자 하는 것이 다파로라는 제도를 완전히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현장에 계신 책임자들 오시면 돼요. CEO님이 오실 필요 없습니다. 저희 청에 찾아서 신청하시면 해당 팀의 팀장 하나가 만나면, 사업을 담당하는 해당 팀 혼자 만나면 답은 똑같습니다. 매번. 근데 이러면서 당호 얘기하고 직급이 최상 국장 이상 또는 본부장 이상에 만나서 현장의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할 대안이 뭔가를 논의하는 과정을 제도할 계획입니다. 주기적으로 신청을 받을 거고 주기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것입니다. 다 신청하다 다 그들은 안 할 거예요. 왜냐하면 유범서 맨날 그 일만 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쟁점이 있는 거, 정말로 업계에 애로가 있는 거, 미리 해라는 거를 완전히 제도화해서 신청하는 대로 쟁점을 파악하겠고, 제기된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할지 제가 직접 정리할 계획입니다. 오늘도 저희 수행기사한테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실무에서 일을 하면서 최근에 있기 때문에 저한테 오는 보고서 점 하나의 의미로만 알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의사결정이 왜곡되는 상황이 있다면 점 하나 의미로 알 수 있습니다. 다 아는 건 아닐 수 있지만 체크해 나가고 공정한 의사결정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고, 우리가 제시하는 대안이 현장에서 실제 실천 있게 먹힐 수 있는 대안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할 거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업무 중점 방향과 관련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같이 느낄 텐데, 기존의 획득제도가 저희한테 넘어와서 실제 군에 전력화되는 데까지 7년에서 12년 이상 걸립니다. 연구에 와서 해외교육 사업 경우에 서울은 이만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빠른 기술 발전 추세 고려해도
거래를 안 해도 너무 늦은 경우가 많고 소요 때부터 생각하면 20년 후 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다 보니 죽어라고 일을 해도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옛날 기술 써먹었다고 있고 이쪽이 최선을 다해서 요청을 하고 열심히 일했어도 꼭 공관점처럼 오해받는 요소도 많이 생겨서 어떻게 하면 이 기간을 단축하는 게 있을까? 그래서 아까 신속시범제도, 신속시제제도, 연구발제도 이런 것처럼 2년 이내에 전력화를 완료시킬 수 있는 제도를 그거는 4차 산업혁명과 함께 5개월마다 기술이 변화하는 정도입니다. 그 다음에 진화적 개발을 통해서 최초 단계에서 너무 높은 나우스를 정할 여건하고 협의해서 단계에 가면서 전환할 수 있는 또 다른 어떤 절차, 그 다음에 기존의 획득 제도 중에서도 이제는 소프트웨어 중심의 무기식으로 3계절 시험 평가를 해요. 이런 요소들을 단축하거나 압축할 수 있는 제도를 어떻게든 찾아내서 제도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획득 제도의 유연화, 신속화. 두 번째, 저희가 스스로 생각하는 큰 과제 중 하나가 국방 R&D 체계 혁신입니다. 전 분야가 혁신에 다 들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만 기존까지 우리 국내 R&D 체계를 보면 우리가 R&DM으로 가잖아요. 리서치, 디벨롭먼트, 매니팩처링 가지 않습니까? 근데 한국에서 진정원의 R이 있는가? 연구 개발을 한다면 4가지 기술을 투자한다고 생각해요. 돈을 투자하면 세상에 없는 기술, 세상에 있으나 내가 없는 기술, 세상에도 있고 나도 있는데 우리 여기에다 약간의 모디파이를 하고 보태면 실용성이 확장성 있는 기술. 네 번째, 세상에도 있고 나도 있고 남도 다 쓰고 별로 투자하지 않는데 우리 군에서 무기질 유적이 있기 때문에 그 기술 계속 보존해야 할 기술. 우리가 여기 네 군데 돈 투자하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대부분의 돈을 어디다 투자했느냐? 세상에 없는 기술에 얼마만큼 투자했느냐? 우리 획득 예산이 전세로 따지면 한 17조 5억 됩니다. 순서는 R&D에 투자하는 돈은 5천억 미만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캐치업 전략을 통해서 50년 이내에 엄청난 점검을 했고 달성해왔습니다. 어떻게 했느냐? 세상에 있으나 나한테 없는 기술에 투자했죠. 그 전략은, 캐치업 전략의 방법은 일하는 방식으로 따지면 기간을 단축해야 되고 시행착오를 최소화시켜야 되고 비용을 절감해야 됩니다. 순수하게 내가 스스로 처음에 하는 기술이 아니고 세상에 있어야 내가 없는 기술인데 시행착오가 있으면 안 되고 기간 들어가면 안 되고 비용 들어가면 안 되죠. 이 방법을 정부하시는 방법은 규제밖에 없습니다. 비용 노리는 사람 처벌하고 기간 들어가는 사람 처벌하고 시행착오 여러 번 하면 처벌하고 그래야죠. 그게 나쁜 건 아니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R&D를 해왔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국방과학 기술 수준이 세계 8 내지 10이라고 해요. ADD만 갖고 있는 거 아니고 우리 여기 계시는 방산업계에 계신 분들이 노력해서 갔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갈 건가? 캐치업 전략으로 갈 건가? 이제는 호스트 모드로 움직여야 갔으면 좋거든요. 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우리나라 군사력이 세계 6위라고 얘기합니다. 1위 미국, 러시아, 중국, 인도, 일본, 우리나라. 예를 들어 방산 시장 있는 나라가 어느 나라? 우리 함께 있는 나라는 방산 시장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가 우리밖에 없습니다. 러시아, 중국 방산 시장이라고 알고 있잖아요. 인도 특수분야만 있고 사람 많고 그래서 군사력이 높은 거고 해외로 알고 있죠. 일본 아직까지는 방산 시장 많이 힘듭니다. 그러면 저와 획득업무를 하고 있는 사람, 방산업계에 있는 분들이 국가라 상대로 생각해서 볼 때 어떤 책임감을 느껴야 되는 것과 방산 분야의 수준이 8에서 10이라고 한다면 인간경제 수준에 그대로 따라오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군사력은 6이다. 국가공동체가 이쪽 분야에 내가 갖고 있는 경제력이나 힘에 비해서 더 많은 투입을 했다는 거죠. 우리 존경하는 혜택 정장관님께서는 더 많은 부분을 투입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투입이 있기 전에 우리의 자세는 어떻게 되어야 됩니까? 우리의 자세는 어떻게 되어야 됩니까? 군사력이 내가 가지고 있는 경제 역량보다 높게 올라가 있다. 국가공동체가 더 많이 투입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젊은이들이 지금 사병 월급도 주긴 하지만 일정 기간을 공부하고 있는 겁니다. 인생을 투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군사력이 마침 유지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의 기술력이 서양의 위기 안에 들어가야 돼요. 안 그러면 민간경제의 프리라이딩하는 겁니다. 방위사업청이 훨씬 더 책임감을 느껴야 되고, 제 자신이 진짜 어떤 면에서는 반성만 해야 되고, 이쪽만 해서 항상 먹고 살았고 얼굴 받고 살았는데, 그렇게 저는 생각하거든요. 작년 1년 내내 떠든 얘기입니다, 제가. 우리 정확한데. 나갈 길은 세상에 없는 기술에 투자를 해서 전부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장점 분야를 투자를 해서 기술력 확보하고 그 군사력만큼의 수준의 기술력을 확보하고 세계 시장도 나가야 되고 인간경제에도 무지하게 긍정적인 어떻게든 선선한 구조를 만들어야만이 우리가 국가공동체가 우리한테 투입한 노르웨이 정도의 보상하는 기계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서 가장 신적인 것이 국방 R&D 혁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국가는 지금까지 R&D 부에서 R보다는 디벨롭먼트에 줄여펴왔죠. 그리고 그 공모도 엄청나게 큽니다. 국가연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 달성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국가연이 진정한 의미의 R&D로 갑니다. 세상에 없는 기술이 습득됩니다. 그것도 중에서 세상에 없는 기술 중에서도 업체가 많이 하는 거. 전략 비즈적인 요소. 돈 내는 거 없이 알아서 합니다. 세상에 없는 기술도. 그럼 그게 맡기면 돼요. 100개 중에 하나 성공한 기술로 투입돼야 되고 100개 중에 하나 성공하고 99개를 실패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부분의 노하우로 축적해도 성공했다는 문제죠. 그래서 그 방에서 최선을 다할 것이고요. 나머지 방산업계가 책임져야 할 부분 다 져주셔야 되고 저희 청은 거기에서 산업화하는 데 필요한 모든 제도를 최선을 다해서 도입하고 지원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 현존적을 돕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까지 저희들이 무기체계 하면 새로운 무기체계 도입에 엄청나게 집중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정부는 만약에 지금 이 순간 전쟁이 일어나면 현재 가고 있는 무기체계로 나를 시킵니다. 무기체계 운영성이 제대로 확보돼야 되고 현장에서 잠깐 무기, 새로운 무기체가 돌아왔을 때 행복해야 되지 불행이 시작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값은 무지하게 비싼데 도장 많이 나고 그럼 안 써요. 진정한 의미의 전투력 발휘에 도움이 되는가? 방위사업청은 사업 판단하고 끝내버렸습니다. 나머지 운영 가지고 분해 다 하시라고 했어요. 조직도 만들어서 실제 군 운영 과정에 필요한 운영성 형성하는 데 필요한 지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가끔의 그 운영성 향상을 위한 여러 가지 의견을 받아보니까 엄청나게 쏟아져 보더라고요. 제도화하고 운영성 향상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네 번째, 무지하게 고민하고 있고 깊이 검토할 사안이라서 지금 이 자리에 제가 강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사안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의문이 갑니다만 저랑 같이 이미 20년 지난 같이 일해왔던 분들이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한편으로는 동료라고 생각하고 말씀드리는데요. 우리가 대형 무게 사고 경우에 바잉 파워를 제대로 발휘했는가? 사업 추진하는 구조를 보면 1조짜리, 2조짜리 사업이 있는데 여기에 하나의 팀에서 그 사업을 관리해 왔습니다. 하나의 팀이 투입해서 관리하게 되면 팀장 하나가 사업 담당자 만약 2~3명입니다. 그렇다고 그 사람들이 국제계약이나 국제협상을 전문적으로 수십 년 해온 사람과 어떤 연구를 하고 어떤 고민사업도 하고 그러다 보면 투입됐고 통역도 그때 그래서 온 2년차 통역 그다음 그 전에 가서 투입해서 해봤습니다. 어쩌다 한 번씩 예고 전망한테 계약 직전에 요리를 하고 구조를 바꾸고 있습니다. 창문에 있는 노동력량 동원해서 협상력 강화만 만들 것이고 한 개의 팀이 투입되는 것보다 전부 다 투입할 계획이고 더불어서 더 중요한 것은 대형 무게 공해를 싸울 경우에 특정 하나의 우월한 지위를 가지고 있는 회의업체와 그만한 회의업체가 있어서 실질적 경쟁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현장에서 경쟁이 일어나면 더 찾아낼 계획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주 목적은 국내 중소기업 우수한 구성품 활용 많이 하는 기업, 국내 일자리 창출 많이 하는 기업이 이기기 만들겠습니다.
전략 철저히 꾸려서 하나하나 사업 따져보면서 국내 업체하고 그 업체가 프라임 컨트랙터하고 그 협업체가 들더라도 컨소시엄을 얼마나 많이 구성합니다. 국내 일자리 창출과 국내 중소기업의 수출기업 얼마나 많이 기여하느냐. 그것이 안 되면 하다못해 애망으로도 한국이 떨어뜨리든지 철저히 모든 사업 하나하나 보면서 필요하면 사업을 묶어서 패키지로 추진하는 방향인데도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테이프 이미 구성했고 집중적으로 연구 중에 있습니다. 중점적으로 하고 싶은 4가지 말씀 다 드리고요. 그 다음에 방산업계 현실 과정에서 실제 현장에서 벌어진 애로가 있으면 언제든지 결정에 답하고 신청하시면 여러 위반부와 같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을 찾아내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말씀드리고 또 목표를 신학을 열심히 써서 우리 담당분하고 치다보고 있는데 하여튼 이 정도로 해서 기술과제는 다 시작을 하고요. 또 지른 것 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일요일 날에 우리 관상학회 보람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청세 교수님이라고 사실을 보면 선배님, 후배님 또는 온갖 오랜 기간 동안 저를 지켜봐 주시고 또 격려도 해주시고 또 필요할 때는 질책도 해주신 여러 국내 여러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 감사드립니다. 저희 강은호 방산업청장님께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10분간 휴식 후 지정 패널 토론이 있겠습니다. 이제 10분간 휴식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